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나도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첫 번째, 우리 2차 전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악재는 진짜 다 선반영됐는지, 그렇다면 우리 지금 진입 가능할까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악재가 이미 다 선반영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의 의견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서 꽤나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인도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미국에서 어쨌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차량 쪽에 대한 구매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쪽에 대한 메리트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다시 한번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캐즘 극복의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30% 넘게 올라온 기업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일단 지난 저점대를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수급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반도체 업황이 나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거 아니고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전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비해서는 살짝 안 좋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M7 중에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논리, 업황 쪽에서도 악재가 이제 선반영됐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논리에 의해서 2차 전지 반등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신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원체 괜찮고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올라온 자리여서 부담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LNF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LNF가 한 11%의 급등을 보여줘서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사실 계속 이야기되는 거는 뭐 양극재, 리튬, 업황 자체가 원체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직인데 주가가 이렇게 뛰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싶거든요. 일단 뭐 어제 굉장히 반가웠죠.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오랜만에 양극재 기업들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8월 달에 전체적인 수출 금액을 보면 저점을 잡고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 테슬라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금이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살짝 실망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력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느리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주가는 우상향을 좀 더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전구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셀사라든지 계속해서 선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양극재가 가장 느리거든요. 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게 LNF를 비롯한 양극재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었던 분리막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WCP에도 오랜만에 자금이 들어왔는데, 선순환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LNF 같은 경우는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매도하실 이유는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저점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뭐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소재단에서도 이제 선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뷰가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해요. 앞서 셀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좀 상대적으로 올라간 셀을 볼까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그래도 이제 우상향을 그려갈 법한 양극재 쪽을 바라볼까요? 네, 일단 대장주는 셀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뭐 양극재 쪽에서는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탄력도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시장에서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양극재라든지 이제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가 지속이 됐었던 섹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재단에서는 오히려 음극재 쪽이 네. 가장 메리트가 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라든지 전구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NF도 좋지만 탄력적인 모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소재단에서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극재와 전구체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음극재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만 엮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받아봤고 SK 이노베이션은 본부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석유 쪽으로도 묶어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중동 긴장감이 날로날로 고조가 되어 가면서 유가도 널뛰고 있고 지금 원체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의 진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더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배터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인데 기업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테마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고 빠지고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었던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SK 이노베이션을 테마주로 접근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관점이고 보유가 가능한 관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괜찮고 신규 진입도 괜찮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인가요? 포스코 퓨처엠도 좋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양극재와 음극재 쪽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매력적인데 이제 주가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쨌든 주식 투자를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트하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대주전자 재료가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음극재 쪽 아까 전에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보다 어떻게 보면 이 음극재 쪽에선 좀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30년도까지 연평균 50%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주전자 재료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가 탑픽이었습니다. 어제 11만 원 뚫고 올라갔는데 13만 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밸류업 어제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장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상 밖의 그 흐름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예상했던 종목들은 들어가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종목들은 또 들어가 있고 밸류업 종목들 오늘 그럼 세론에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시각이세요? 네, 일단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네, 영향은 그러니까 이게 없다. 지수 발표가 나고 나서 100개 종목이 들어갔죠. 그래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솔직하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게 뭔가 좀 싶더라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은행주들도 많이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기는 했는데 뭔가 시장에는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ETF가 만들어지면서 11월 달부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메리트가 그러니까 매도할 만한 명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세론이 나올 명분도 세론도 아니고요. 매수 명분도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기업이 있거나 뭐 물론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좀 선뜻 와닿지 않는 지수의 종목 구성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200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론이냐 매수의 기회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종목을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밸류업 안에서의 탑픽을 묻기에는 좀 그런가요? 밸류업 안에 오늘 그러니까 100개의 종목 안에서의 탑픽을 골라본다면 꼭 밸류업이라는 키워드에 포커스 맞추지 않고 네. 종목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좀 살펴봤는데 100종목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 네. 다 보고 말씀드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반도체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봤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그래도 저점대를 좀 잡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제가 반도체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HBM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잘 나왔었던 다른 기업들과도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원자 현미경 쪽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에 대한 분석 자체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 현미경 쪽에 대해서 파크 시스템즈가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어쨌든 상세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모든 산업에서 이 원자 현미경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네.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부터는 후공정 쪽에서도 사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에서도 사용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제가 밸류업 관련해서 탑픽이라고 꼽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자체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파크 시스템즈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도 이제 견고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그리고 22만 원. 손절가는 17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22만 원이면 굉장히 후한 목표가가 아닐까. 올 한 해 갔나요? 22만 아니죠. 원. 22만 원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22만 원을 넘어가면 더.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2만 원 넘어가면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방송 나와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날을 기대해 보면서 파크 시스템즈 탑픽으로 22만 원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 짧게 가볼게요. 오늘의 네. 한마디.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반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나오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지만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어제 조정 받았다라고 하지만 장반부에 아래꼬리 잘 달아줬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의료 AI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저는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중국을 많이 잊고 지냈지만 중국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 소식도 나왔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미국보다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비중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어쨌든 부양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제도 뭐 화학주들 많이 올랐는데 그런 기업들로 이제 자금이 좀 퍼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월 달보다는 나은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저는 긍정적인 의견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앞으로 좀 지속적인 상승 가능한 쪽에 베팅을 해보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